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국회의원에 이어 이번엔 카이스트 졸업생이 입틀막에 사지가 들려 끌려나갔지요. 끌려나간 자리엔 졸업생의 신발 한 짝만 뒹굴었고 경찰은 업무방해로 조사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과연 졸업생으로 위장했던 경호원들까지 모두 뛰쳐나와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경호 시스템까지 노출시킬 일이었을까요? 모두가 침묵한 카이스트의 교수들과 학생들의 모습에서도 독재 정권의 두려움에 내재화가 이미 일상화된 듯합니다. 강미숙 소셜 컬럼니스트는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생색내지 말고 R&D 예산을 복원하십시오. 이 말을 국가 원수를 공격하는 도발로 듣는 정부,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서 축사를 하는 대통령을 향해 올해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예산이 삭감된 것을 항의한 졸업생이 경호원들에 의해 입이 틀어막히고 강제로 끌려나갔다.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애당초 R&D 예산을 다 잘라내고 카이스트에 와서 축사할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하다. 미래가 불안해져 학위 수여식도 어수선했을 텐데 상처난데 소금 뿌리는 격이 아닌가. 경호상의 이유로 경호원들이 학위 수여복을 입고 객석 사이사이에 위장 착석해 있었다는 건데 애당초 졸업생과 착석자들을 위험인물 취급한 것이다. 지난 정부의 경호 원칙도 이러했는지 모르지만 지나치다. 학위 수여식은 졸업생들이 주인공이다. 남의 잔치에 와서 졸업생들을 잠정적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도 모자라 틀린 말도 아닌데 무슨 경호상 위협을 가했다고 폭력을 행사하는지. 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을 항의한 이유로 강제로 끌려나가는데 대통령은 아랑곳 않고 R&D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니 이 기괴하고 무도한 행정부를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87년 정치민주화 이후 단언코 이런 정부는 없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조국 장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지역 방문 중 이 사진을 보고 경악, 분노했다. 카이스트 졸업생이 천문학적 대통령실 이전과 성과 없는 사치 외유를 위한 예산을 늘리면서 국가의 미래 양식인 과학기술 예산의 대폭 삭감에 항의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윤석열 독재 정권은 항의하는 학생을 폭력으로 진압했다. 입틀막 정권, 무도한 폭정을 일삼는 희대의 폭군의 행태를 더 이상 놔둘 수 없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류군 시인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7, 80년대 군부 독재 시절에도 카이스트 학생들이 시위한다는 말 못 들어봤다. 졸업식장에서 권력에 항의한다는 말 못 들어봤다. 오죽하면 저 어리고 여린 과학도가 울분을 토했겠는가. R&D 예산 삭감으로 과학인재들의 진로가 막히고 해외 탈출 러시까지 현실화되고 있는 마당에 저 정도 항의도 못한단 말인가.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지금 입을 틀어막고 끌어내야 할 자가 누구인가. 1% 기득권층 빼고 온 국민을 적으로 돌려 짓밟겠다고 피를 토할 노릇이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동작의 이수진 의원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믿을 수 없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R&D 예산 다 깎은 윤석열 대통령이 염치도 없이 카이스트 졸업식에 참석했습니다. 졸업생이 윤 대통령의 축사 도중 연단을 향해 생색내지 말고 R&D 예산을 복원하십시오 라며 올해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예산이 삭감된 데 항의성 시위를 했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대통령 경호실이 입을 막고 학생을 끌어냈습니다. 독재가 따로 있을까요? 야당 국회의원 대학생이 입이 틀어막혀 짐짝처럼 끌려나가고 있습니다. 가슴이 썰렁합니다. 투표만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반드시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양이원영 의원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R&D 예산 복원하라고 외치는 졸업생의 입을 막고 사지를 들어 쫓아내다니 5조 2천억 원 R&D 예산 삭감한 것을 야당이 노력해서 겨우 6천억 원 살렸습니다. 결국 4조 6천억 원 R&D 예산 삭감한 윤석열 대통령이 카이스트 졸업식에 와서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축사를 하다니 어떻게 이토록 뻔뻔스럽고 몰상식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윤석열 독재 정권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연구비, 인건비 다 깎은 후배들의 처절한 외침에 가슴이 먹먹합니다. 끌려나가는 동영상을 보니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이 정권 꼭 끝장을 내야겠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살리는 정치인의 사명입니다. 황교익 작가는 카이스트 졸업식장 추인은 졸업생입니다. 쫓겨날 사람은 손님인 윤석열이지 주인이 왜 쫓겨납니까? 밥맛 없어 라고 일갈했고 최민희 국민소통위원장도 R&D 예산 복원하라는 카이스트생 입틀막 사지연행
전두환 시대 뺨치는 공포정치를 눈뜨고 봐야 하는 거니?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결국 이러한 장면이 국민들에게 각인되는 건 일종의 부채의식이 아닐까요? 내가 외치고 싶었던 것을 대신 외치고 끌려나가는 참담한 모습에서 비록 현장에서 침묵으로 얼어붙은 카이스트 졸업생들과 가족들이었겠으나 곧 분노와 참담함이 솟구쳤을 것이고 졸업식이었으니 평생 기억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뉴스를 통해 본 국민들에게는 독재의 역사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기억되겠지요. 그러니 이러한 분노는 고스란히 독재 타도와 민주화의 열망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 완성은 4월 총선이 되어야 합니다. 송혜원 언론인은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대학 1학년 때였다. 오전 수업 종료를 알리는 총이 울리자마자 밖이 소란스러워 내다보니 운동권 선배 2명이 유인물을 뿌리며 독재 타도를 외치고 있었다. 남학생 1명과 여학생 1명이었다. 4층 강의실에서 후다닥 밖으로 나와보니 어디에 있다가 나타났는지 사복 형사 여러 명이 두 학생의 입을 틀어막고 팔을 꺾고 머리채를 잡아 질질 끌며 연행해 가고 있었다. 순간 피가 멈는 듯 했지만 나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 시절이었고 사복 형사들이 교직원으로 위장하고 교내에 상주하고 있을 때였다. 그때의 기억이 오래도록 남아 기자가 되고 한참이 지나도록 내게는 마음의 빚으로 남아있었다. 오늘 대통령이 카이스트 졸업식에 행차를 하였고 한 졸업생이 R&D 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구호를 외쳤는데 졸업가운을 입고 신분을 위장하고 있던 경호원들이 입을 틀어막고 강제로 끌어냈다고 한다. 50 시절의 그 기억이 선연하게 살아났다. 나는 운동권도 아니었고 민주주의를 위해 짱돌 한번 들어본 적이 없으나 지금 내가 누리는 민주주의는 그들이 있어 가능했고 그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군 출신이 아닌 서울법대 나온 대통령인데 민주주의가 퇴행하는 현실에 숨이 막힌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2024년 숨이 막히는 이 대한민국에서 숨통을 트이게 할 수 있는 건 이재명이라는 희망이 아닙니까? 지난 2020년 경기대학교를 방문한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영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원님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통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얘기는 하신 거 하신 거고. 그냥 저희가 지금 여기 회사에 살고 있어서 알고 있어요. 말씀해보세요. 저희가 뉴스로 처음 접했는데 이렇게 뉴스로 통보하고 저희한테 이렇게 약간 통보식으로 나중에 알아서 해라.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은 긴급 상황이라 불가피한 거 좀 이해해 주시고요.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어려운 점들은 저희가 말씀하시면 충분히 보완하도록 예, 할게요. 저희가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 게 저희가 방학 기간 동안 살겠다고 돈을 넣어둔 학생들도 있고 더 문제는 저희가 코로나 사태에 정말 위급한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방 빼라면 저희도 빼겠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적인 사태 아니겠습니까? 빼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2월 달에 환불해주겠다고 학교 측에서 얘기해주고 아직 환불 못 받은 돈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다른 건데. 잠시만, 이거 관계없고. 자, 이거 분리해서 얘기합시다. 알겠습니다. 예. 일단 경기도 당국이 할 얘기하고 학교 당국이 할 얘기는 분리해야 되겠죠? 네. 경기도 당국이 할 얘기로 좀 제한을 해서. 예. 국가적인 사태에서 일단 협조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뭐가 필요한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일단 뭐가 저희에게 필요한 게 시간을 아니고. 좀 주십시오. 갑자기 왜냐면 진짜라 그럼 누가 지금 뺄까? 여기 알바를 하고 있는 학생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2개동인데, 예. 그 중에 우리가 1개동을 우선 쓸 테고, 예. 나머지 1개동은 남아있을 때고, 예. 그 다음에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디 다른 생활관도 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외국인이나 장기적으로 여기 이 자리에 계속 이용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 이동 조치를 하고, 필요한 조치들은 우리가 해드릴 것이고, 예. 두 번째로, 내일까지가 시험이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이번 주 계속 시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늦게 나가야 될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건 약간의 불편함이겠죠. 예. 예를 들면 이동을 우리가 일단 쓰되 1개동은 동시에 안 하고 예. 일부러 시간 여유를 좀 둘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잠깐 옮기는 방법도 있겠고 아니면은 장기적으로 이 기숙사 안에 있어야 되겠다는 사람들도 혹여 있을 수 있죠. 맞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협의를 해서 방법을 강구할게요. 예, 그 알겠습니다. 몇 사람 때문에 예, 수백 명 또는 수천 명이 위험을 겪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빠른 이제 뭐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 안내문이라는 게 사실 저희가 못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우리도 예. 학교 집도
이게 지금 오늘 9시 반부터 처음으로 회의를 열어가지고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 논의를 했으니까 어제가 휴일이어서 전달이 될 거예요. 우리도 이제 주말에 이제 금요일에 갑자기 결정해서 이렇게 됐는데 우리도 천천히 하면 제일 좋아요. 예. 그렇지만 지금 상황이 수백 명이 지금 가정 대기하는 상황이라 그 불가피함을 이해해 주시고요. 예. 주말이라서 뭐 협의가 어려운데 우리도 학교하고만 지금 당장 학교도 사실은 일반적으로 통보를 당하는 입장이라 매우 당황스러울 겁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예, 이해합니다. 예. 그거는 좀 긴급성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예. 우리 저 국장님이 이제 학생들하고 직접 얘기 좀 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행자치국 우리 담당 국장이신데 학생들하고도 초학생하고도 직접 소통 통로를 저희가 만들 테니까 연락해 주시고 필요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여기다 하십시오. 그리고 잘 안 되면 저한테도 하세요. 여기다 메시지를 주시면 트위터에다 써도 제가 다 읽어보지만 어제 페이스북 메시지 보냈습니다. 그래서 주시면 다 학생들 공유하시고 저한테도 직접 주세요. 얘기가 잘 안 되면 그렇게 하십시오. 어쨌든 뭐 내가 학생들께서 우리만 뭐 이렇게 이기적인 생각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학생 지도부야 학생들의 안위도 문제고 편의도 문제고 억울함도 없어야 되니까 그건 당연히 저희 고려할 거고요. 제가 아까 총장님한테도 우리 부장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국민들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 세금으로 어차피 집행하는 거고 그 무상으로도 막 몇 조씩 뭐 이렇게 지원도 하는데 그 억울하게 학교나 우리 학생들한테 그 피해를 왜 입히겠어요? 제가 수없이 강조하는 바가 그런 겁니다. 그건 뭐 그냥 지원도 하는데 일자리 사업도 하는데 그럼 뭐하러 억울하면 안 되냐. 저희가 충분히 조치하도록 할게요. 이번 이 일로 인해서 학생들이 억울하거나 피해봤다는 생각 절대 들지 않게 할 테니까 그런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 주시죠.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학생회하고도 직접 얘기하면 좋겠는데 뭐 우리 워낙 급하고 여기도 저희가 어제 통보해가지고 오늘 갑자기 온 거예요. 그런 점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누수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